이게 지금 그 RW를 사용하기 전에 특정 장소에서 응답입니다. 혹시 이런 특성의 응답을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오늘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워가시는 시간입니다. 네, RW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필수적인 거는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요즘은 USB 마이크가 있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 사는데 그걸로도 RW로 노미큐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 스피커를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그 플락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인과 아웃을 하나의 장비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필수 장비는 그래서 팬텀 형식의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토션까지 보시려면은 소음계가 필수 장비가 되고요. 이 소음계를 이용해서 그 감도 레벨 보정을 하고 있거든요. RW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챙겨야 되는 거는 마이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음계.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 이제 뭐 거리 측정기 이건 정말 편하고요. 그다음에 레벨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조금 더 편해지고 이 턴테이블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 스피너라만 측정할 때 너무 편합니다.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요. 무양길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측정을 할 때 장비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0점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호가 아웃으로 나와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공기를 거치고 마이크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왜곡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이 사운드파이 교정이라는 요소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레프트 아웃에서 레프트 인풋까지 이 부분은 못하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마이크 자체의 특성도 한번 봐야겠죠. 바로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시간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의 위상응답을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은 이 사이에 시간 제한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사운드 카드 캘, 마이크 캘, 그리고 시간 지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비 교정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일단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시오로 선택을 해놨거든요. 자바로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자바를 쓰시게 되면은 이거를 와사피 드라이브를 쓰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 16비트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프로그램이 자바를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인 거고요. 그래서 자바를 쓰더라도 여기서 와사비 드라이버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앞에 전치사 값둬서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선택하시면 이 사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아시오 되는 걸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샘플 레이트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범위의 2배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20에서 2만까지 보겠다 하면은 48K로 kHz로 충분하고요. 이게 너무 길어져도 타이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이레즈 오디오를 쓰게 되면 10에서 40까지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기본 세팅을 96K로 해놨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맞추고 샘플 레이트 맞추고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풋이랑 아웃풋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채널 1번끼리 맞춰주고 2번끼리 맞춰주면 편합니다. 이게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거꾸로 해도 동작을 해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신호음의 인과 아웃은 1번 채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기준 타이밍을 보기 위한 타이밍 레퍼런스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사용되는 채널도 인과 아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채널 2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두시면 무난하고, 여기 체크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이제 일반적인 메인 스피커로 맞춰주시고 체크 레벨 누르시고 신호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전이요? 아, 네네네. RW에도 버전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스케드라고, 이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써서 활용을 하려면은, RW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정식 버전을 쓰면은 기능에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요. 4월 달에 교육을 들어오실 분들은 알파 버전을 파셔야 되는데,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V 너바나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AV 너바나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피셜 들어가면 위에 헷갈리게 베타 릴리즈라고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정식 버전보다 버전이니까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요쪽 밑에 내려오면 얼리 액세스 빌리라고 있어요. 이거를 쓰셔야 합니다. 네, 이거를 쓰시는데 얼리 액세스 버전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버그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RW를 어그로 쓰실 분들은 정식 버전을 쓰셔야 하고요. 거기는 그 기능 테스트가 완료된 안정된 것만 올라온 버전이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뭐 특수 목적으로 쓰겠다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리 액세스 빌리 이걸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버전별로 있고 최근에는 3월 17일이니까 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크로 릴레이션 온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얼리 액세스 버전 빌드를 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이 창이 맨 처음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프리퍼런스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면 아까 그 창이 다 보이죠. 템플레이트는 48로 맞춰주고 프리스니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웃풋 채널을 1번 맞춰주고 타이밍 레퍼런스는 2번. 그다음에 소리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너무 크네요. 기본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다음에 캐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캐를 하실 때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를 루프백으로 이어주고 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채널로 여기 그러니까 요 기존 채널이랑 이 우리 신호음 채널 두 개를 루프백으로 엮어주는 겁니다.
기준 채널끼리, 신호끼리. 그래야 K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쪽이 채널 1이고 여기가 채널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루프백 채널을 따로 케이블 연결 안 해도 알아서 안에서 회로가 이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은 그런 제품 쓰시는 분들은 채널 2번 연결하실 필요가 없고 루프백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훨씬 정확하고요. 어쨌든 중간에 돌아가는 신호 경로 하나 빠지는 거니까 그 외국은 연결 고리가 적을수록 더 적은 거잖아요. 별도로 루프백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카드 케어를 계속 진행하시면 신호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넥스트. 이렇게 되면 KL에 필요한 측정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뭐 30Hz 이하에서 로드가 좀 있고 10K 이상에서 이렇게 좀 있는데 그리고 위상도 여기 조금 틀어지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TL 파일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들어가서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메이크 TL 파일을 누르시면은 TL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적당한 이름 붙여서 자주 쓰시는 폴더에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킬 파일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운드 카드 킬이 끝난 거예요.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는 측정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기본 측정으로 킬이 잘 됐는지 보는 거니까 시작 주파수랑 끝나는 주파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이 잘 들어간지 확인하시는 거는 사운드 탭 오른쪽에 보시면 킬 파일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건 마이크 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시다 보면 별의별 이상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된다. 못하면
기계는 절대 거짓말이지. 그런 신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룩을 만들 때 사용하는 케이블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케이블 전체에 큰 이상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싸구려만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까나리나 모가미 정도만 해도 한두 개 살 때는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켈이나 뭐 소량 쓰실 때는 그냥 그런 것만 쓰시면 되고 단자만 케이블보다도 단자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즘은 좀 암페놀 쪽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까나리나 모가미 쓰고 암페놀이나 뉴트릭 쓰는 단자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케이블에서는 저 챙기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블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걸 주고 이상이 조금씩 변동되던 부분이 켈 파일을 적용해서 거의 플랫하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킬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오디오 카드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상한 거냐? 우리 여러분 다 이렇다고 지금 녹음하고 계세요. 켜져가지고 녹음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문제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다른 게 훨씬 더 문제다. 스피커가 제일 큰 쓰레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있는 상태가 이 출렁이는 건 다 있죠, 그렇죠? 있는 건 다 있다고. 근데 한 가지가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녹음할 때하고 약간 상황이 달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능만 너무 따지지 말고 안정성이에요, 드라이브 안정성. 그래서 이 측정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USB-B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내가 외부 입력을 외부 전원 입력 없이 들고 다니면서 그 USB에 있는 버스 파워를 가지고 이용할 때는 제일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보다는 사실 외부 입력을 쓰는 장비도 220V 전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장비 필요 없고 이게 측정할 때 제일 권장하는 장비는 사실은 그 RME 장비예요. 제일 드라이버가 안정적이에요.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측정을 하더라도 버그가 잘 없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버그가 너무너무 많아. 측정하다 보면 갑자기 죽어버리고 뭐 죽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 측정 장비에서도 웬만하면 RME 쓰라고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 그냥 괜찮아요. 안 죽어. 나 안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보면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근데 실제로 다 이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켈을 거쳤잖아요. 이 켈이라는 게 무슨 가정이냐고 하면 이 특성이 갑자기 좋아졌냐? 절대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근데 이게 켈 이유 거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보면 전에도 보면 여기 아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테이블 가지고 떨어지는 게 올려서 보여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켈이라는 것들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냥 얘가 위상이 10도 틀어졌으니까 위로 올리고 이쪽이 좀 줄어드니까 좀 올려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원판은 불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EQ를 걸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드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보여줘서 그 내가 해석을 할 때 아니면 나중에 그 오해하는 부분은 없게 위한 가정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하이파이 오디오 그냥 집에서 세팅해서 들으면서 룸 튜닝 정도에 쓰는데 그럴 때 저 과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USB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런 사운드 카드 캘리브레이션일까 오디오 캘리브레이션 같은 거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마이크 하나 따로 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따로 쓰니까 이걸 캘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캘까지 따로 하는 건데 그 USB 형식의 마이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뭉치잖아요. 그 모든 왜곡이 여기서 교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교정을 잘 하시면 타이밍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통 이거 쓸 때 인터넷에서 미니 DSP 사이 유믹 같은 네네네. 거 쓰라고 할 때는 네. 거기서 제공하는 캘리브레이션 파일 같은 거 쓰니까 네네.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사운드 카드 캘리브레이션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네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믹이나 뭐 다른 캘리브레이션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캘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디서 좀 약간 좀 교정이 돼 있는 마이크 아니면은 대여할 수 있으면 뭐 전문가용 마이크 하나 대여해가지고 직접 캐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캘리브레이션 파일이 맞는지 또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맡겨서 새로 받는 서비스를 하시면 살 때 그 업체를 통해서 사면 뭐 몇만 원 더 주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또 걔를 또 못 믿는 그런 애도 이제 뭐 골치 아프는데 그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오차 문제가 저도 좀 사운드 레벨메이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주실 때도 룸 튜닝 같은 경우는 사실 200Hz 이하에서 튜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고주파 영역에서 그 오차가 큰 건지 혹시 경험적으로 아시나요? 뭐 사운드 카드 텔 말씀하시는 아니 약간 유믹 같은 그런 마이크 아, 마이크 특성 마이크는 네 마이크 1kHz 이상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감도는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감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1kHz 이상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걸 0도로 볼 건지 90도로 볼 건지에 따라서 뭐 6dB를 확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1kHz 이상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유믹 마이크로폰 내가 룸 튜닝할 때 유믹 마이크로폰 쓰면요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고주파수는 되지 저주파수는 거의 크게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적당히 비싼 거 쓰시면은 그 20Hz까지 보장이 되는데 좀 이제 이게 지금 10만 원 안 하잖아요. ECM 8000이라는 마이크로폰인데 이거랑 좀 비슷한 그레이드의 제품들은 40Hz 이하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대여 기아가 좀 아래로 꺼집니다. 그래서 20Hz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100만 원짜리 이상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얼스버스 이상을 쓰는 게 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10만 원짜리 사놓고 내 마음의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안에 있는 램스 마이크로폰 아주 허접한 DCI 마이크로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그런 휴대폰에 있는 마이크로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평화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마이크로폰을 그냥 전문 교정 업체에 보내시는 게 제일 저렴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20Hz가 그대로 좀 꺼지더라도 교정하면 상관없거든요.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다 사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이파이까지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40Hz까지만 잘 잡아줘도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마이크 캐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급 마이크를 하나 공수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사운드 카드 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이크 캘입니다. 마이크 캘. 마이크 캘이 중요한 거는 일체형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폰 캘을 해야지 사운드 카드 캘에서 했던 교정까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 마이크로폰 쓰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좀 저렴한 마이크를 쓰시는 일반적인 분들은 마이크로폰 교정까지 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져와 봤고요. 교정은 0도랑 90도를 해야 되는데 0도는 프리필드 측정할 때 쓰는 거여서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뭐 드라이버 유닛 가까이 갖다 대고 드라이버 특성만 보겠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간 특성을 측정할 때는 거의 90도를 쓰게 되거든요. 90도는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폰을 하늘로 안 보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쪽으로 마이크가 보면 안 된다. 그 좀 있으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측정할 때만 다르죠. 스피커를 측정할 때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향실에서 아주 트위터까지 아주 섬세하게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연도로 봐도 되는데 그건 무향실에서 측정.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룸이 있잖아.
룸은 모든 과정에서 반사함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고 뭐 데이터 아니 몰라 어쨌든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측면 반사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측면 반사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스피커 마이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영도 교정한다는 말은 이 각도에 오는 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주파수 쪽은 왜 그러냐고 하면 영도로 오는 녀석은 여기서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이 커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 옆으로 날아오는 부분은 고주파수가 적다고 영도는 고주파수가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도 교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영도 교정이라는 말은 영도에서 보니까 10kHz 제가 6dB이 커지겠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10kHz를 빼놓은 거라고 이미 안에 이게 프리앰프에서 그렇게 이게 정확하니까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역이 적게 나오겠지 이제 옆으로 날아오는 녀석.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날아오는 녀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역이 안 나와. 적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그걸 막 올리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귀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다고. 근데 요렇게 해놓고 되면 여기서 오는 녀석이랑 여기서 오는 똑같죠 상황이. 다 90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서라운드 스피커부터 해가 모든 우리가 그 공연장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이 측면 반사예요. 우리도 룸도 대부분 측면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펫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파 입고 해가지고 대부분 흡음하고 이렇게 천정도 남바다 시켜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오는 게 측면에 오는 게 제일 많다고. 스피커도 다 측면으로 배치하잖아요 다. 그래서 측면에 오는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90도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게 고역 트위터 레벨이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가 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이게 이제 지금 마이크 K를 지금 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스피커 모양마다 달라.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스피커는 점으로 생기면 돼요. 스피커 바늘처럼 생기면 이렇게 다 마찬가지겠죠.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바늘 되는 마이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개척용 마이크로폰은 기본적으로는 헤드가 작아요. 작을수록 유리해. 근데 헤드가 작으면 최고 제약이 노이즈 레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용 마이크로폰이 노이즈 레벨이 최고 높아. 작아지면 4분의 1인치 가보면 한 30dB 넘게 노이즈가 나오고 8분의 1인치 가보면 한 40dB 넘게 나오고 우리가 쓰는 큰 빅 다이어프램은 보컬용 마이크로 이거보다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이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0dBA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깨끗하게 들어가지. 크니까 전폭률이 작아져도 되니까. 근데 옆에서 측정 그걸 가지고 측정용으로 쓰면 방사특성이 엉망이 나오는 거지. 크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이즈 레벨이 중요하지 않고 방사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용 마이크로폰은 작은 걸 쓴다고.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2분의 1인치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고요. 2분의 1인치 정도 되면 1kHz 이상부터 지향성이 확 만들어져요. 4분의 1인치 정도 하면 한 5kHz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8분의 1인치 간다고 하면 10kHz 넘어가더라도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노이즈 레벨이 40dB나 나오네? 뭐 크게 틀면 되겠지. 한 80dB 크게 틀면 뭐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이거 꺼져버렸네. 어쨌든 이제 그게 그렇다. 그래서 마이크로폰 케이블이 필요하다. 이해가십니까? 왜 하늘로 봐야 되지? 요렇게 보는 사람은 좀 무양질에서 스피커 측정하는 거에서 많이 본 사람인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보면 항상 위로 보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난다고. 네, 박사님 말씀 요약하자면은 마이크도 무지한 마이크도 이렇게 방사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90도로 세우는 게 피해가 가장 적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넘어가면은 90도 교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이크에 들어오는 신호음이 어느 정도 세기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세팅을 하고 교정 작업을 시작하면 여러모로 되게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추가로 뭐
그 SQL 온라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어차피 이 감도 교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디지털 USB 마이크로폰 중에서 그 RW에 호환되도록 자동 교정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감도가. 그러니까 미니 DSP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이 다 호환이 되고, 옛날에 나왔던 제품 중에서는 뭐 온리 마이크 뭐 이런 것 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USB 마이크 쓰실 분들은 어지간하면 미니 DSP사에서 나온 제품을 그냥 그 저렴한 거라고 쓰시는 게 그냥 편하세요. 그냥 편하세요. 그게. 네, 음악 감도가 자동으로 되면 그 RW에서 세로 쪽에서 나온 dB 값이 절대적인 dB 값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편한데 진짜 90dB였네. 지금은 다 거짓말 값이죠. 교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세로 쪽을 믿을 수가 없어. 얘가 80dB 진짜 80dB 알 수는 없는데 요런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돌려줘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의 음악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가장 네. 그 감도 교정이 돼 있어야 우리가 측정하는 디스토션 데이터 값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의 감도 교정이고요. 이 캘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USB 마이크용 캘 파일인데 처음에 감도 정보가 들어있고요. 시리얼 번호 그리고 주파수 응답, 해당 응답에 대한 크기값, 위상값 이렇게 교정이 제작되어 있어요. 뭐 추가로 보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텍스트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RW에서 아날로그 마이크로폰의 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날로그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쓸 때마다 프레임표 볼륨값이 변하잖아요. 항상 이 측정 전용으로만 나도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마다 계속 다시 교정을 하게 됩니다. 편하게 하실 분들은 이 디지털 프레임프 같은 거 쓰시면은 그 정해진 수치가 있으니까 그 옆에 메모해 두시고 쓰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 캐라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 빨간 선이 아까 그 기존 마이크인데요. 지금 MK25라는 모델이에요. 2분의 1 마이크고 끝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크가. 이 마이크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영도 기준으로 20에서 20kg까지 보장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크 기준으로 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마이크를 거의 딱 붙여가지고 트위터나 아니면 뭐 우표 사이 뭐 이 정도도 괜찮고 딱 봤을 때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흰호음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놓으시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측정한 상태고요. 이 빨간 선이 기준 마이크입니다. 플랫됐던 마이크 이렇게 돼 있고 이 녹색이 저 ECM8000 저 마이크인데요. 엄청 싸구려 마이크는 아니죠. 하지만 요즘 누가 버린 거 네. 버린 거 마이크입니다. 하늘이 올라서 요즘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K에서 약간 오차가 있죠. 이 부분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 교정을 이 차이 각각의 마이크를 스피커 수입 재생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비교해서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 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변환돼서 나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RW에서는 이렇게 이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다 있어요. 네. 이걸 수학을 어제, 한다는 어제 만들었던 앱인데요. 그리고 저런 게 교정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뭐 어소스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두 개를 비교할 때 같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스피커는 좋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상대적인 차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비싼 스피커는 나쁜 스피커 필요 없이 그 차이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알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방금 같은 것이고요.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색깔이 기본 마이크 위에 게 ECM8000입니다. 이 응답 두 개를 계산기를 그냥 넣고 돌리시면 돼요. All SPL 들어오셔가지고 컨트롤 누르시면은
가운데 트레이스 아리스메틱해서 계산기가 있어요. 이 위에다가 기준 마이크 측정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래에다가 교정할 마이크 집어넣고 이 차이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A 나누기 B 그냥 따라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누르면은 마지막에 A 오버 B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요거를 이하를 축소해서 보면 아까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추출된,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엑스포트 TXT 하시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추출하실 때 이제 3분의 1 옥탑으로 해상도를 맞춰서 추출하시면 대충 이 정도 해상도로 감도 교정된 텍스트 파일 형태의 캘 파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캘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90도 경우도 똑같겠죠. 90도일 때는 0도일 때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90도를 이렇게 꺾었을 때는 90도니까 줄어들죠? 연도가 아까 이제 반사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0도 이렇게 세웠을 때랑 이렇게 0도로 했을 때랑 90도 했을 때 요 끝에 요 위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디 뭐 옆에 뭐 스탠드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테이프 하나 감아놓으면은 기준 이건 오차만 상대적인 차이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딱 붙여 있어도 별 상관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까는 0도 할 때 90도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0도 할 때는 마이크 끝을 그냥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측정을 했으니까 이 마이크와 마이크 간의 0도일 때랑 90도일 때 이 마이크 입구에 들어간 신호 간의 그 시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90도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니까 이 끝에 차이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교정하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의 경우에는 똑같은데 0도, 90도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펄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버레이 창을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놓고 쓰시면 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변환 데이터 만든다고 이 임펄스 위치를 일치를 시켰는데 이 중간에 아마 직접 하시면은 여기 미묘하게 이 피크 위치가 다르실 거예요. 이 피크 위치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ll SPL 들어가셔가지고 고정하실 0도 90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그래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얼라인 요거를 몇 번 눌러주시면 돼요. 요즘에 안 돼 있었네. 이게 여러 번 누르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그래도 여기서 자동으로 그 계산해준 타이밍 일치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하시면 여기 이 지점에서 정렬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계산기에 0도 넣고 90도 넣고 나누기 선택하시고 제너레이트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90도 ECM 8000 마이크의 90도 보정 응답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거는 약간 좀 고음으로 좀 섞고 있죠. 원래 응답이 강조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정하는 거예요. 90도 돌렸을 때 고음에서 이렇게 꺼지니까 이 부분 교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90도 교정 커브가 기준 마이크 기준으로 그 교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계산된 그 0도일 때 캘 파일이랑 방금 만들어낸 90도 교정 커브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차이를 빼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더할 때는 계산기를 쓰실 때 더하기는 곱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시벨 스피드라서 그래요. 네, 곱하기. 선택은 아까 0도, 그다음에 90도 교정 완료된 거, 교정 완료된 거 두 개를 넣고 곱하기를 해주시면 두 개의 차이가 합쳐진 형태의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90도 캘에 넣고 쓰시면 돼요. 추출할 때는 엑스포트 텍스트 해가지고 해상도는 3분의 5 octave 정도 주시면 무난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마이크 캘이 끝납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마이크 캘까지고요. 그다음에 측정 신호음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저기 좀 그 방금 전에 그 마이크 나온 거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로 우리가 28000전 누가 버린 거거든요. 버린 거 28000인데 저거 하더라도 90도로 하면 이렇게 사실은 거의 교정 안 해도 될 수준까지 플랫하죠. 이 부분만 보니까 이제 사실은 수분의 10배 이상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1kg 밑으로는 거의 0이죠. 그래서 사실 룸 있는가 요 밑에 룸 보정할 때는 마이크로 캘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정제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스피커 EQ를 할 때는 다른 얘기야. 내가 트위터 레벨이 좀 이렇게 이런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때는 해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룸 요 밑에 볼 때는 큰 이상 문제는 없는데 요 위에 볼 때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내가 마이크로폰을 사면 90도 캘 데이터 없는 마이크로폰이 한 90% 0도 캘조차도 안 되는 것들이 50% 0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주는 마이크로폰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 쓰잖아. 이제 비싼 것들은 다 0도 캘 정도까지 넣어주지. 예를 들면 내가 얼스웍스를 사면 0도에 대한 데이터만 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더라도 이게 이 데이터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된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아 얼마 정도 차이가 있구나 하면 그 데이터를 다시 내가 가공을 해줘야 돼요. 캘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면 내가 정리하고 측정하려면 그 이야기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그래프를 보고 넣어줘야 돼. 텍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txt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딩을 시키면 마이크로 로딩을 시키면 다 끝난다는 거지. 그걸 주지를 않아요. 내가 USB 마이크로폰 아까 유닉이라든지 이런 거 사지 않는 이상 안 준다고. 내가 저도 옴니 마이크는 주지. 그때 뭐 안 준다고. 그냥 그래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자기 자랑만 하지. 그 캘 데이터를 안 준다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 단순해. 그냥 그 워드패드에 들어가가지고 텍스트에 편집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좀 세부 생각이 했는데 이거는 본인 집에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무슨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폰은 절대 플랫하지가 않다.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생각해볼 게 많다. 그리고 마이크가 크면 클수록 더 안정확하다. 우리가 보컬용으로 쓰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 메이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 주파 특성이 뭐가 중요해? 그거는 EQ 가지고 다 조절한다. 미시모델에서 그 개념은 만든 마이크로폰하고 특정용 마이크로폰하고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한 방향만 올 때는 그래도 방향이야. 근데 우리가 측정한다는 말은 모든 방향이 다르잖아. 그게 다 달라져 버리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바라볼 때 마이크로폰 특성이 다 다르는 거야. 얘가 원래 다르는 거고 얘가 원래 다르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 번에 다 모든 방향이 다 와버리는데. 이 되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요게 제일 낫다. 위에서 오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위에서 오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룸 특정하는데 위에서 정답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하나도 없지. 다 여기서 막 이렇게 오거나 뭐 다 측면을 다 만들어.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90도 교정 같은 게 없어. 불친절하겠죠. 근데 내가 해야지. 여기까지를 보려면. 밑에 볼 때, 아까 룸메이트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그냥 다 무시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그냥 유미크 10만원짜리 사서 그냥 하면 돼. 나는 10만원짜리 쓰고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면 마음에 이제 다른 데다 모두 내려놓으시면 돼.
그거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하는데요. 아까 그 옴니밋 같은 경우도 90도가 되나요? 교정 파일이? 그건 교정 파일 다 있습니다. 0도 90도. 아, 다 있어요? 네,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용도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믹에서? 아니요, 옴니마이크요. 아니 유믹에서는 90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크 캔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사운드 카드 캔 그리고 마이크 캔 있잖아요. 여기 네. 보면 0도 90도 두 개 다 넣게 돼 있어요. 아. 네. 둘 다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90도를 못 하는 거네요, 옴니밋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근데 아까 같은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영도는 이미 좋기 때문에 네. 그 파일을 갖다가 내가 받아서? 그 노트패드에다 열어보면 쭉 나와 있어 이렇게. 네. 근데 값이 쭉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이제 그 에디팅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다 플러스 5, 플러스 4, 네. 10kHz는 플러스 5dB 하는 게 24로 돼 있으면 플러스 5니까 20%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편집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90도 옴니마이크 90도 캘 저장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0도 90도 두 개 넣어주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직접 해야 된다. 네, 직접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 돈 주고 있는 서비스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제가. 그냥 여기다 값을 다시 넣어주면 돼, 이거. 예. 그 값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